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큰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죠? 제 꿈은 가수, 축구선수, 과학자, 그리고 또 아무튼 엄청 많아요. 자, 오늘 만날 주인공도요, 직업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군인이자 사업가였고요, 해적으로부터 바다를 지키는 일도 맡았습니다. 바로 바다의 왕 장보고입니다. 나는 장보고야. 나는 맨주먹으로 바다의 왕이 되었단다. 장보고는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활을 잘 쏴가지고 궁복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소년 장보고. 그런데요, 현실이 냉혹했어요. 신라는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신분 사회란 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고요, 신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진 사회입니다. 만약 제가 노비로 태어나면 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거네요. 말도 안 돼. 장보고는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신라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요. 신라의 도읍인 이 서라벌에선 귀족들이 막 치고 맞고 막 싸우고 아우 맨날 시끄러웠죠. 다 큰 어른들끼리 왜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왕을 하려고요. 백성의 삶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신라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죠. 장보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도 망해가는데 신분 차별까지 겪어야 했던 이 장보고. 이때 장보고의 선택, 신라 탈출! 어디로 떠나요? 신라에선 내 꿈을 펼칠 수 없어. 당나라로 떠나자. 바다 건너에 있는 당나라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당나라는 신라보다 훨씬 큰 나라였거든요. 이 신라보다 유연한 사회였기 때문에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장보고는 당나라의 무령군이란 군대에 들어갑니다. 무령군은요, 외국인으로 꾸려진 군대였습니다. 장보고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당나라의 황제가 있는 곳까지 위협할 정도로 이 반란의 규모가 커집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장보고가 큰 공을 세웁니다. 오, 고생 끝에 드디어 성공하는군요. 그런데 장보고가요, 무령군을 떠나기로 결심하네요. 왜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거든요. 무령군에서 나와가지고요, 장사에 눈을 돌립니다. 바로 중개무역. 중개무역이 뭐예요? A 나라의 물건을 옮겨다가 B 나라에서 파는 걸 말합니다. 그 중간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죠. 당시 당과 신라는 활발하게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과 신라의 교육은 주로 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보고는 바닷가 출신에다가 신라와 당에서 모두 살아봤잖아요. 자, 장보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당나라 산둥반도 지역에는요, 신라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무역을 하려면 통역은 물론 배를 만들고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당나라에 사는 신라인들 중에는요, 뛰어난 통역가, 항해사, 기술자가 많았습니다. 장보고는 당나라에 사는 신라인과 이 돈독한 관계를 이루면서 사업을 조금씩 키워갑니다. 산둥반도에는요, 적산, 법화원이란 절이 있는데요. 장보고가 당나라에 사는 신라인을 위해 지은 절이었습니다. 당나라에 사는 신라인들의 그 중심에 장보고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당나라로 건너와서 마침내 사업가로 성공한 장보고. 와, 멋지다! 영화 주인공 같아요. 성공한 사업가 장보고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겨요. 당나라에 남을 것인가? 신라로 돌아갈 것인가? 네? 당나라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왜요?
당나라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해적에게 잡혀온 신라인을 보게 됩니다. 신라인들은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노예시장에서 팔리고 있었죠. 네? 사람이 물건처럼 팔린다고요? 네, 이 말도 안 되지만 당시엔 꽤 흔한 일이었거든요. 9세기 초 이 신라 주변의 바다에는 이 해적들이 들끓었어요. 해적은 바다를 오가는 배를 공격해가지고 물건을 빼앗고 이 신라의 바닷가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아버린 거예요. 신라의 노예를 보고 충격을 받은 이 장보고, 이 신라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끊임없는 해적의 침탈로 수많은 백성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뱃길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는 상선들까지 해적으로 인해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인 반드시 해적을 소탕하여 바닷길을 열겠습니다. 내 너에게 해적을 평정할 모든 권한을 주겠노라. 필히 해적을 소탕하도록 하라. 신라왕의 허락을 받고 지금의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죠. 청해, 이 청해란 바다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적을 물리치겠다는 장보고의 의지가 담겨있는 단어죠. 청해진 설치 후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라인의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장보고는요, 청해진에서 장사도 시작하죠. 청해진은요, 중국,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의 중심이 됩니다. 장보고의 사업 능력 덕분에 청해진은 동아시아 중개무역항으로 거듭나지요. 청해진은 신라 사람의 목숨도 지켜주고 돈도 벌어다주는 곳이었네요. 나날이 발전하는 이 청해진과 다르게 서라벌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흥덕왕이 죽고 귀족들 사이에 왕의 자리를 두고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이 과정에서 김우진이 크게 다칩니다. 김우진이 누구예요? 신라 38대 왕, 원성왕의 증손자죠.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귀족이었습니다. 장보고는 이렇게 부상당한 김우징을 잘 돌봐줍니다. 청해진에서 몸을 추스른 김우징은요, 장보고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죠. 군사를 지원해 주시오. 자신이 왕이 되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장보고, 군사 5천여 명을 내어줍니다. 결국 김우징은요,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김우징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요. 결국 김우징의 아들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지요. 문성왕은요,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으려고 했는데요, 귀족들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장보고는 섬사람입니다. 신분이 낮은 장보고의 딸은 왕비가 될 수 없습니다. 장보고의 힘이 세져서 왕까지 결정할 정도가 되니까 귀족들은 장보고가 못마땅했겠죠. 화가 난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귀족들이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킬까 봐 불안하긴 했겠죠. 귀족들은요, 염장이란 무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염장의 칼에 맞은 장보고, 결국 숨을 거둡니다. 안 돼! 바다를 호령했던 바다왕의 죽음치곤 좀 허무하죠. 이제 청해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라의 왕은요, 청해진을 없애버립니다. 장보고가 남긴 역사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 완도에 가면 청해진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청해진이 잘 나가던 시절 수십 척의 배가 드나들던 흔적이 남아있고요. 청해진 사람들이 쓰던 우물의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넓은 바다를 보면서 장보고가 꿨던 그 큰 꿈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끝! 안녕!